자, 근데 수락연설도 그렇고 어제도 최고위 회의 때 얘기한 게 바로 영수회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영수회담 이제 얘기했죠. 만나서 민생에 대해서 터놓고 이제 얘기하고 함께 이제 공감대 만들어가지고 민생을 문제를 풀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잠깐 했어요. 3분 정도 했는데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자리 만들자 이렇게 윤 대통령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여야 대표와 좋은 자리 모시겠다 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사실상 영수회담은 우리가 이제 여당의 대표, 야당의 그렇죠. 대표 그야말로 뭐 물론 그 용어 자체가 뭐 옛날 용어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러니까 이 뜻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그렇죠. 정말 민생 문제 풀어보자 이런 건데 맞아요.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런 그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비교되잖아. 비교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투샷이잖아. 투샷이. 투샷인데 둘이 앉았는데 네. 국민이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지금 단정적으로 뭐 윤석열 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누구를 지지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에는 있지만. 그래요. 마음에는 있어요. 마음에는 있어요. 분명히. 마음에는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마음에 있으실 거예요. 네. 저는 말을 못하지만 아하.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야단 맞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들한테. 그렇죠. 민생 제대로 못 챙긴다고 뭐 정책적 대안이 뭐가 있냐. 그리고 그 갤럽 조사 같으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예요. 지지율 떨어진 인사 문제하고 무능. 네. 무능이야. 맞아요. 무능. 무능이 저는 무능 나온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보는 것은 예.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 이게 해결할 가능성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잖아요. 무능이란 말이.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그렇죠. 안 보인다.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이재명 의원은 어쨌든 아이디어도 많고 정책적 대안을 많이 갖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네. 토론회 때도 사실은 그 많이 비교가 됐잖아요. 기억납니다. 또 뭐라고 대선 얘기는 안 당시. 하겠어요. 근데 네. 시청자분들 아실 거야. 아시죠? 내 말을. 음. 둘이 딱 투샷이 잡혀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이게 또 비교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둘이만 딱 잡으면 네.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 오면서 자기가 그래도 대장이다. 자기가 그래도 대통령이고 대표랑 여야 같이 대표 다 뭐. 있으면. 근데 제 생각 보세요. 지금 여당 대표가 누구예요? 지금 누굽니까? 없어. 누구를 부르겠다는 거야 대체? 나 이해가 안 돼. 여야 대표 부르겠다는데 여당이 누가 대표야 지금? 권성동이에요? 아니면 주호영이에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금 자격 정지당했잖아요. 그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뭐 직무대행이라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분을 그럼 진행 대표로 중인데. 부를 거예요, 뭐예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부를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럼 어차피 만날 이재명 수가 대표 없네, 혼자 지금 와야 당장. 돼요. 아니 뭐 정의당도 지금 뭐 잘 정의당 안 부를 모르겠어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안 때는. 부를 것 같죠. 교섭단체 대표들만 그러니까.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두 정당인데 여당 대표가 없다니까요. 지금 공석이야. 그 이준석 대표를 부를 거예요? 다시 권한이 돌아왔잖아 부르죠. 지금. 그렇죠. 그런 아니 상황인데. 뭐냐고요 지금. 뭔가 핑계 대는 거야. 국민 앞에 그냥 만납시다. 언제가 될지도 몰라. 만나기가 좀 어렵겠네요. 추석 연휴 그럴 전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엔. 근데 그거는 저는 100%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이너스야. 물론 본인은 투샷으로 잡히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네. 만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에요. 지지율에도. 왜냐면 안정감을 그래요. 주거든. 아니 야당의 그 다수당을 갖고 있는 야당의 대표와 만나서 민생 얘기했다.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한테 무슨 마이너스예요 그게? 아니죠. 마이너스 아니에요. 안 만나는 게 도리어 마이너스야. 그럼 국민들이 자격지심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피하지? 왜 피하지? 왜 둘이 안 만나려고 그러지? 아니 그럼 야당이 협조를 받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인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런 또 상황까지 생각을 네. 그려가면서 투샷까지 그려가면서 그렇죠. 만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요. 저희 지금 윤석열, 이재명은 투샷. 이거는 참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됐죠. 대신 최진봉, 박정호의 투샷. 그렇죠. 비주. 안구 정화 안구정말 방송. 안구 정화 방송. 함께 해주시죠. 저희는 뭐 투샷 좋습니다. 12,000봉에 빛나는 안구 정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뭐 이제 영수회담은 안 됐지만 언제 여야 대표가 만나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 뭐 첫 통화는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향해서 성공한 대통령 되시길 얘기하면서 민생 입법 협조 하자, 협력할 거 찾고 의견 다른 것들 뭐 조율하자 이런 얘기를 또 이진복 수석 만나서도 했고 이렇게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두 사람.
그건 3분 통화하는데 그럼 분위기 좋지. 3분 거기서 통화인데. 인상 쓰겠어요. 아니 생각해봐. 축하하러 왔잖아. 축하 난을 들고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3분 통화니까 그건 서로 덕담을 그냥 주고받았다. 덕담이지. 그건 뭐 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덕담. 덕담. 누구든지 덕담을 하지. 아무리 뭐 다른 진영에 있어도 그래요. 뭐 처음 취임하는데 그럼 욕부터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음.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늦어도 저희 욕을 하지 않습니다. 덕담을 언제까지 나누죠. 늦나? 덕담. 덕담으로. 박정우 기자가 저한테 또 캐릭터 지키시는군요. 그래서 그렇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덕담이 오고 갔어요.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뭐 오고 갔지만 여야 뭐 간에는 뭐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는 그렇지만 여당 안의 상황을 보면 와, 이 혼돈이 이런 혼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헌 당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잖아. 그 가처분 신청을 했던 남부지법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고 비대위원장을 세운 것 자체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 근데 그 전에 만들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그게 했고.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결정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그 네. 이준석 당대표 현 당대표가 그는 이제 이익이 침해된다. 권한이 침해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받아준 그렇죠. 거잖아. 이제 그럼- 긴급하게 정지시킨 거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 대표로 당선된 건 전국에 있는 전국을 돌면서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된 거잖아요. 네. 그 정도 동일한 정도의 숫자나 참여자들이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원 민주주의에도 역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비상 상황도 아닌데 비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전 대표의 논리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해석을 그렇게 했으면 이제 네.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 근데 지금 대응을 보면 꼼수야. 꼼수가 꼼수다. 뭐냐면 네. 물론 그 명시적으로 그 결정문에는 비대위원회 권한을 정지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의 권한만 정지시켰어요. 주요 근데 위원장만. 상식적으로 보면 네. 자 비상 상황 자체 네, 네. 잘못 판단. 음. 그럼 비대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최고위로 계속 갔어야죠. 그렇지. 직무대행 체제로. 당연하지. 그럼 비대위 자체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 비대위도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만 지금 직무를 정지한다고 명시는 했지만 네. 비대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 또 하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비대위원들을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다니까. 비대위원장이 권한이 없는데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네요. 그 두 가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비대위 출범 자체도 문제가 있어. 근데 지금 국민의힘 어떤 꼼수를 취하고 있냐? 비대위원은 괜찮다. 결정문에 비대위원 없으니까 비위원장만 아웃이니까 네.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고 비대위원 그대로 놔두고 요거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다시 거야. 새로운 비대위를.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그렇지. 당헌 당규를 바꾸겠다는 당헌 당규 바뀌는 이유는 비상 상황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넓게 하겠다. 최고위원이 뭐 몇 명이 권한이 되면 최고위원 4명이 뭐 거리가 되면 네. 무조건 비상 상황이다. 당헌 당규 아예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러면 명시적으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지금의 비대위가 새로운 비대위를 또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네. 행동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웃기겠냐고. 꼼수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겠다. 돌아올 수 없게 하겠다. 그렇죠. 그걸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준석이 싫어도 이건 싫어할 거야.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준석이 조건 싫어를 줬든 떠나서 떠나서 네, 네. 이런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너무 그리고 무리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네. 맨날 입만 열면 법치주의 얘기하잖아. 법치주의. 그랬죠. 재판부에 판결이 나왔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뭔 법치주의야 이게? 법과 상식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제 무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 의총이 낮에 그러니까 오전에 하다가 잠시 점심 먹느라고 정회했다가 지금 밥 먹을 정신이 있어 계속 해야지. 뭔 밥을 밥 먹어. 먹고 합시다 해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오후에 다시 시작된 상황인데
어떤 결을 내릴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이제 물러날 뜻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당내에서도 권성동 네. 원내대표 책임 있는 사람 물러나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까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왜냐면 권성동 네. 원내대표는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체리 따봉 체리타보 누가 받았습니까? 권성동 대표. 권성동 대표가 받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촉발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지만 그 실제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돌아서고 결정적으로 그 일을 빠르게 밀어붙였던 네. 좋아 빠르게 가 이거 있잖아요. 예. 대선 때 했던 좋아 빠르게 가. 그렇습니다. 예. 그걸 밀어붙였던 계기가 체리 따봉이에요. 음. 그 사건을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그럼 그분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 비대위 아니 무슨 그분이 뭐야 권한대행 무슨 직무대행이지 직무대행 전문입니까? 아니 당대표 직무대행했다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했다가 자기 원내대표 그만두겠다고 해도 원내대표 그만두지도 않고 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당 안에서 볼 때도 특히 중진 의원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아니 것 같고. 국민의힘에 권성동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 일을 맡을 사람이 그럼 권성동밖에 없냐고 예를 들어서 네. 왜 이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받고 국민들은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윤핵관이라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이 끝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중요 직책을 계속 맡고 있으니 국민의힘에 이 변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콘처럼 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그 뭔가 이런 기득권을 좀 지키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여주는 거다. 그런 비판이신데, 그러니까 이 체리따봉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제일 최고의 승자가 아닌가. 체리따봉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주변에 이 텔레그램 모르시는 분들은 체리따봉이 뭐냐고, 그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아요. 아, 이거 그만큼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체리따봉 그 네 글자로 이 상황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맞아요. 자,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그러더라고요.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나는 소집 안 하겠다고 안 전국위 하겠다고, 소집.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울며 겨자 먹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에 전국이 개최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래도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어느 정도 네. 살아 있을 때야.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가 그만큼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그런 얘기 할 정도면요. 네. 내부가 상당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내부가 시끄럽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윤핵관이 그립감을 세게 잡고 국민의힘 전체를 장악해서 간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고 의견이 다르고 불만이 많고 팽배해 있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위에서 밀어붙이고 있고 끌고 가려고 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데 밑에서 네.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은 당내의 어떤 그 윤핵관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상당히 지금 로드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